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TBS 의뢰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조사한 7월 넷째 주 윤석열의 국정수행평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잘한다는 응답이 32.2%로 조사가 됐고, 윤석열이 징하게 못한다는 응답 지난주보다 0.8%더 오른 64.5%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주와 비교를 하면 변동폭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여전히 윤석열의 국정수행에 대한 대다수의 국민의 평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이 잘한다고 평가하는 저 30% 정도의 지지율이 윤석열의 국정 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지지율 믿고 본인 마음대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발상인 것이죠. 해서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도 탄핵과 관련된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김태년 의원이 윤석열을 향해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 나경원이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비판을 해도 할 말과 하면 안 될 말이 있다면서 일종의 금도가 있다. 민주당에서 사람 냄새라는 말을 자주 쓴다. 우리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낙오된 분들과 더불어 가는 게 정치의 본능이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말할 자격이 있냐는 생각이 든다. 지난 정권 5년간 곳곳에 무너진 법과 원칙을 다시 세우는 것,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간 정책을 보면 민주당은 예컨대 복지 정책만 봐도 전부 나눠주는 것만 좋아했지 더 힘든 분들께 더 많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따뜻한 법과 원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딴 나라에서 살다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뜻한 법과 원칙이랍니다.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죠. 또한 윤석열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국임당 내부 권력 갈등이 주된 원인이라기보다는 언론이 갈등을 부추긴 면이 있다면서 언론 탓으로 돌렸고, 윤석열이 국민과 소통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 하락은 윤석열이 못해서가 아니고 국임당과 언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가짜습니다. 그렇게 현실 부정을 하니까 본인이 정치권에 발을 못 들여놓는 것입니다. 열심히 현실 부정하시고 정신승리 열심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저 30%도 조만간 깨지면서 20%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윤석열이 오늘 출근길에 경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물론 지극히 원론적인 대답 같지만 윤석열이 말하는 필요한 조치는 본인의 입으로 늘 주장하는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자 힘으로 밀어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경찰의 집단 반발을 그저 코웃음 치고 있다는 것이죠. 윤석열의 입장이 나옴과 동시에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아주 작심하고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상민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정면으로 위반을 했다.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과는 또 다르다. 경찰은 철저한 위계 질서와 계급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고 언제든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어서 계급을 무시하고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고 또 회의에 참석한 서장들에 대해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그러한 발언입니다. 윤석열의 입장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어제도 김대기 비서실장이 경찰회의를 두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임당에서 권성동이 경찰의 집단 행동은 밥투정이라며 맹폭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밥투정이 맞지만 경찰은 밥투정이 아니죠. 자, 이처럼 하나같이 윤석열 라인들은 경찰의 행동이 불법인 것 마냥 대국민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김대기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올라탔는데 비서실장이 올라탔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우리는 해석한다면서 하필 비서실장 첫 등판이 경찰장학과 관련된 일과 관련해서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싸우겠다. 법률적 대응, 국회 내에서 여러 현안 대응 등 다각적 대응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에 대응하겠다.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처리하기 바란다. 처리하지 않으면 더 큰 국민적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 경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또 말로만 떠드는 것인지 하는 척만 하는 것인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내 호박계 의원들 이재명 의원을 공격하는 걸 멈추지 않는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행여 윤석열에게 흠을 잡힌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까지도 생깁니다. 세간에 도는 소문들도 무성하고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 어떤 식으로 강력 대응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민주당의 진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사위까지 넘겨준 민주당의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입으로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나경원도 윤석열 취임식에 초대를 못 받았는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아들이 지난 윤석열 취임식 때 VIP석에 초대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건희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이 어떻게 VIP석에 초대가 됐을까요? 나경원보다 훨씬 더 대우를 잘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사저널이 보도한 단독 보도에 따르면 VIP 중에서도 해당 자리는 대통령의 친인척 등이 포함된 VIP 중에서도 VIP석이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권오수와 김건희는 20년 넘게 친분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권오수는 주가조작 혐의로 현재 수감 중입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주가조작 의혹으로 현재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다. 부적절해도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두 사람의 주가조작 개연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실은 권오수 아들이 초청된 부분에 대해서 초청 명단 확인은 어렵다라는 입장이고 대통령실 친인척 주요 인사로 초청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여러 곳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고 취임식 준비도 이미 해체됐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입장만 번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안정권도 초청받는 마당에 권오수 아들이 VIP석에 초청받는 것이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곳도 아닌 친인척들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면 누구의 친인척이라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 윤석열일까요? 김건희일까요? 뭐 보나마나 뻔한 일이겠죠. 그런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준석이 성상납을 했다고 폭로했었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그동안 변호사를 맡아왔던 김소연 변호사 대신에 충격적이게도 김건희 팬카페 회장인 강신업을 변호사로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재밌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준석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김건희를 등에 업은 강신업이 과연 어떤 활약을 보일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설마 김건희가 이준석을 찍어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지요? 참 재밌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